에어컨. 제가 출석 체크할까요? 이름 안 불러도 돼. 온라인으로 한번더 온라인으로 해갖고 그다음에 이승준은 홀딩이고 그럼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여덟, 하나, 열둘,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이 안 하는데? 안에 있나? 한 명 왔어요. 승환이 왔어? 김태양 왔어요.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승환이 안 왔냐? 아직 안 들어. 그거 한 명이야? 네. 쟤네 자세가 되게 불량하네. 자세가 불량하다고. 네, 지난주에 영상 안 넘겼어. 차마 영상 넘길 수가 없었는데 이제 넘길 거야. 동사애들도 말 너무 잘 들어. 영상 넘긴다 그랬더니 너무 조용한 데서 수업을 너무 잘 들었어. 야, 원장님 무서운가 보다. 정신 개조. 애들이 무서워하는. 자, 지난 시간에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찍었어. 아무리 기원. 자, 지구상에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썰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교과서에는 어떤 입장이다? 그 화학 반응이 그래, 화학 반응을 통해 생명체가 탄생했다. 화학 화학 진화설의 입장이다. 그냥 자, 원시지구에서는 어떠한 성분들이 대기를 구성했을 것이다. CH4 메테인, 페인 암모니아 암모니아, 수소, 물 수증기들로 대기를 이루었을 것이다. 모르지 뭐. 여기에 공중방전, 화산활동, 자외선 등에 의한 에너지 공급으로 인해 저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래서 대기에서 간단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원시 대기에서. 그 대표 아미노산. 이게 진짜 이러한 원시 대기 성분들로부터 간단한 아미노산이 만들어진다라고 증명한 사람이 있지? 밀러, 유리라고 하는 과학자에 의해서 실험으로 증명이 됐지. 103페이지에. 자, 거기서 원시 바다를 형상화하는 U자관에 처음에 아무도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들이 발견이 되었다. 외부에서 아미노산이 들어갈 수 없는 닫힌 게 실험 장치였기 때문에 U자관에서 발견된 아미노산은 생성 이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됐냐? 그럼 이런 간단한 유기물들이 대기에서 만들어져서 빗물에 묻어서 원시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을 것이다. 원시 바다로 흘러 들어간 간단한 유기물들의 양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그들 사이에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간단한 유기물로부터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유기물이 어디에서? 원시 바다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미노산이라고 얘기하는 걸 끓여서 뜨거운 암소 위에다가 부었더니 그 결과 아미노산들이 무작위적으로 결합된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아미노산들로부터 무작위적으로 해서 그들끼리 결합을 통해 보다 복잡한 형태의 폴리펩타이드, 즉 단백질이 만들어졌구나. 포도당을 가지고 탄수화물, 지방산 모노글리세롤들을 가지고 지방, 뉴클레오타이드 이런 거 이해돼?
ATP라고 하는 그 에너지 물질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 속도는 더욱더 빨라졌을 것으로 추정이 된대요. 근데 전부 다 밝힌 것은 아니야. 간단한 기본 단위인 뉴클레오타이드로부터 헥산이라고 하는 DNA와 RNA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발적으로도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건 아직 실험으로 증명되지 못했다. 근데 그 한 실험이 증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전체 가설을 완벽하게 부정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유기물들이 보다 복잡한 형태의 유기물로 합성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사실들이 증명이 되고 있잖아. 하나 안 된다고 해서 다 부정할 수는 없지. 이러한 복잡한 유기물들이 모여서 유기물 복합체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 유기물 복합체 중 누군가가 드디어 원시 세포, 원시 생명체가 되었다. 자,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조건.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조건이고, 이게 세포를 가지고 있어야 세포막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인지질로 이루어진. 또 핵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복제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지. 하나 더. 리보솜? 리보솜? 아니면 물질. 효소를 이용해서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생명체라 할 수 있지. 오케이? 그 기원은 도대체 누구냐 이거야. 원시 생명체 또는 원시 세포의 기원이 되는 유기물 복합체. 나름 일리는 있지. 코아셀 베이트, 마이크로스피어, 리포솜. 코아셀 베이트. 이름 같은 거 다 외우지 않아도 돼. 단백질, 지방 이런 여러한 유기물들이 모여 그렇게 점점 커다랗게 만들어진 구조물이래. 근데 주변에 있는 환경과 구분이 되는 건 이렇게 인지질로 되어 있는 성분이 아니고 그냥 물층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구조래. 외부에서 가장되어서 점점 커진대 코아셀베이트가. 근데 어느 정도 커지다가 쪼개져 갖고 코아셀베이트가 두 개가 만들어질 수 있대. 이것은 마치 세포가 생장을 하여 분열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이 코아셀베이트를 원시 세포의 기원이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 마이크로스피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폴펙타이드 덩어리인데 얘는 주변 환경과 경계를 단백질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조물이야. 환경에 따라서 마이크로스피어가 이렇게 줄어들기도 하고 또 환경에 따라서 마이크로스피어가 이렇게 줄어들기도 하고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새로운 마이크로스피어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 마치 세포가 생장, 우리도 동물세포가 저장액에 담그면 커지고 고장액에 담그면 작아지고 이렇게 세포의 형태가 변하잖아. 그리고 히드라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애들 또는 효모라고 하는 이런 생물들은 어떻게 개체를 만든다?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방식, 추락법으로 개체를 만드는 그러한 형태랑 비슷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스피어가 원시 생명체의 기원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 왜 책이 없어? 있어요. 근데 왜 책을 안 보고? 책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어. 백사 거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리포솜. 얘는 환경과 경계를 물층, 얘는 단백질로 층을 이루고 얘는 인지질로 이루어질 때. 이건 뭐야? 지금의 세포의 세포막의 형태랑 같다. 그래서 제일 원시 생명체의 기원으로 확률이 높은 건 얘야, 얘. 리포솜이라고 얘기하는 형태. 그래서 책의 104페이지에 이렇게 막구조를 가진 유기물 복합체가 만들어진 세 가지가 나오죠. 코아셀베이트,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마이크로스피어, 그 다음에 그 밑에 리포솜. 그러고 보니까 리포솜은 진짜 세포의 세포막인 인지지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인지들이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이 리포솜 안으로 이러한 복잡한 유기물 중에 핵산이 들어가게 되고 이해돼? 그 다음에 이러한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안에서 톡탁톡탁 물질 배사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셋 중에는 얘를 원시 생명체의 기원으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누가 원시 생명체의 기원이든지는 모르지. 아무튼 얘네들은 원시 생명체야? 아니야. 그냥 얘네들은 그냥 유기물 복합체였던 거고 이 중에 누군가가 이런 특징을 갖춤으로 인해서 생명체가 된 것이다. 이게 바로 화학 진화설입니다. 개념 좀 잡히냐? 예. 응? 근데 이렇게 원시 대기에서 이런 것들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원시 바다에서 복잡한 유기물이 만들어져 갖고 거기서 원시 생명체가 탄생한다 라고 하는 설도 있지만 원래 애초부터 하늘에서 간단한 유기물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심해 바다가 있어. 그래, 거기 사진 있지. 심해 열수구. 뜨거운 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메테인도 많고 암모니아도 많대. 그럼 그러한 에너지가 그 심해 열수구 주변에 있는 그러한 성분들에게 유입이 되면 그 심해 열수구 주변에서 간단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런 간단한 것들이 화학반을 통해 복잡한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유기물 복합체의 형성으로 인해서 그 장소에서 이렇게 심해 열수구 주변에서 원시 생명체가 탄생된 것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그런 설도 있어. 심해 열수설이라고 해요. 뭐가 맞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럼 심해 열수구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 증거는 뭐냐면 그 심해 열수구 주변에는 현재 생물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본다면 아마 원시 지구에서도 그 뜨거운 물이 분출되는 그곳에서 이렇게 생명체가 탄생한 건 아닐까. 모르지, 모르는 거네. 하나님이 만든 건지 모르지. 창조사. 지구 밖에서 들어온 건지 모르지. 생체에 비해서. 나름 일리가 있다고 그랬지. 천체 비례설. 떨어진 운석을 조사해봤더니 운석에서 지구 생명체의 몸을 구성하는 간단한 아미노산들이 발견됐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지. 지구에만 생물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 밖에 다른 데도 생물들이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모르지 뭐. 근데 썰이기는 하지. 됐어? 예.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 교과서의 입장은 화학 진화설의 입장으로 지구의 생명체가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다라는 거. 그러면 현존하는 지구에서도 이렇게 원시 생명체가 탄생하고 있을까? 현재 지구에서도 아니요. 안돼.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힘들다라고 본대. 공기 성분. 대기 상태가 그래, 대기 성분이 이러한 수소들로 가득 차 있는 이러한 애들을 환원성 기체, 환원성 대기. 근데 현재는 산소가 많으니까 산화성 대기. 그러니까 대기 상태가 변했기 때문에 산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산소는 가만 안 둬. 다른 물질들을 맞아요. 다 산화시켜버리지. 분해시켜버린다고. 그러니까 힘들다. 또 두 번째 이유는 공중공대는 충분한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않는다. 공중방전, 화산활동, 자외선이 끊임없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 더, 먹어요 이네들이. 이러한 간단한 유기물들이 농축이 돼서 복잡한 유기물로 바뀔 가능성은 힘들 것이다. 왜? 야, 먹을 게 주변에 있는데 가만 놔두고 있어. 다 먹어치우지. 그러니까 원시바다에서 간단한 유기물들이 농축되는 현상은 기존 생명체들이 다 먹이로 먹어치워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농축될 확률은 적다. 이해해?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을 들어서 현재는 이러한 원시 생명체는 탄생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과학자들은 보는데 모르지. 뭐 심해 열속에서 계속 만들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지.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지. 그래서 지구상에 어떻게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흐름, 그 뭐 역사 비슷한 이런 흐름들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지구상에 생명체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가설을 배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다른 행성으로 우주선을 보내서 뭘 찾는 거야? 외계인 외계인을 찾아? 외계인 찾는 거 아니에요? 물을 찾는다니까. 물의 흔적을 찾아. 왜? 이처럼 바다에서 지구에 생명체가 처음으로 탄생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행성들의 물이라든가 물의 흔적을 찾는 거야. 그래서 물론 카메라 렌즈를 찾겠지. 화성에 인류가 갔냐? 아니요. 아직 못 갔지. 예. 달에 갔어? 네. 진짜? 맞잖아요. 네. 아, 몰라. 난 너무 속세에 쪄들어 있어서. 그 영화 감독이 그거를 저작권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 못 들어봤어? 아니 들어보긴 맞죠. 했는데 음모사 이런 거 못 들어봤어? 근데 그게 다 반박 잘 있던데요. 반박 자료 있어? 네. 펄럭거리는 아, 깃발 그다음에 펄럭거리는 그 나사에서 영상 공개했는데 어. 거기서 막 덤블링 하고 있던데요. 너무 신나가지고. 그 지구에서는 불가능해? 네. 그러한 상황은 지구에서 재현을 해내지 못해?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아, 그러니까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발을 내들었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 나는. 속세에 때가 많이 나요. 자꾸 뭔가 이렇게 의심을 해. 그리고 그 9.11 테러 알지? 네. 이제 몇 살 때였냐? 저 태어나기 전에 깜짝 놀랐어. 비행기가 그 쌍둥이 가서 부딪히는 거 영상으로 보는데 깜짝 놀랐어. 근데 그런 음모설도 있어. 비행기가 충돌하기 전에 내부에서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리고 나서 비행기가 충돌을 해서 그 쌍둥이 빌딩이 한꺼번에 우르르 무너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음모론도 있어. 아, 난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 진짜로. 아니 근데 비행기 하나 부딪혔다고 그렇게 우르르 그래서 야, 그 TV 다크 토론지 뭔가 거기서 빌딩에 비행기가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충돌을 했으면 아마 무너지지도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가서 부딪혔냐면 이렇게 사선으로 가서 부딪혔어. 이렇게 해서 그냥 부딪힌 게 아니라 사선으로 가서 그냥 빡 박아버렸다고. 그럼 사선으로. 그럼 이제 무게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그냥 부실공사가 아닐까요? 모르겠어. 이걸 뭐 재현할 수도 없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는 이 9.11 테러. 확실히 뭔가 일리가 있는 게 비행기가 뭔가 좀 화재가 된다는 그냥 건물에 무너졌다는 게 비행기로 다 무너졌다는 거. 그래서 그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이쪽으로 가갖고 폭발을 했는데 그 비행기 안에는 원래 그 비행기는 멀리 가려고 연료를 끝까지 꽉 채운 비행기였대요. 일부러 연료를 끝까지 꽉 채운 먼 거리를 가려고 하는 비행기를 납치해갖고 그 짓을 벌인 거지. 그래서 그 연료 때문에 화재가 일어나고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몇 군데서 또 일어났잖아. 펜타곤도 공격받았고, 미 국회의사당 그쪽, 그 다음에 백악관도 하려고 했는데 그건 뭐 실패했대. 그래서 다 죽었대. 승객들이 힘을 합쳐갖고 제압해갖고 결국 그거는 그 평원에 그냥 비행기가 추락해갖고 다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떨어진 그 지역에 각 사람들의 이름을 그 기념기가 이렇게 있더라고. 그 TV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게 글로 가는 걸 막은 거네. 백악관으로 가는 걸 막은 거네. 가까운 거 같은 거. 모르겠어. 그건 군대가 제일 싸.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그 하나님 만든 거지 뭐 이렇게 화학과라고 해서 만나. 아내 종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지. 우주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신이 만들었다. 모르는 거지 아무도. 이러했을 것이다. 라고 할 거. 모르는 거야. 자, 그래서 10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원시 세포의 모형도 나와 있지. 예. 세포 막 인지적 이중층에 막 유전물질이 들어가 있고 막 효소가 들어가 있고. 됐냐? 넘겨. 그러면 자, 이 최초의 원시 생명체가 얘 유전물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핵산. DNA를 가지고 있었을까? RNA를 가지고 있었을까? RNA. 왜 RNA를 가지고 있었을까? 단순하지 단순하니. 자, DNA는 이렇게 DNA를 복제하려면 혼자 못해요.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야 DNA가 복제를 할 수 있거든. 오케이? 네. 단백질을 만들려면 DNA가 있어야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어. 네. 그러니까 최초 생명체는 유전물질로 DNA도 아니고 단백질도 아니었을 거라는 거지. 단독으로 유전물질의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는 뜻이야. 근데 어떤 애가 발견됐냐면 너무 더운데 에어컨 살짝만 틀어주시면. 틀어놓고 내가 틀었잖아. 잠깐만 좀 내려주시면. 몸이 더운데 에어컨을 내리려고? 온도 조금만 내려주시면. 너무 덥네요. 아, 지금. 더워서. 내려. 여기 시원하냐? 안 시원하냐? 아씨, 난 시원해. 아 여기로 바람이 안 나요. 나만 시원하면 됐지. 근데 그거 잘 안 되잖아 이거. 잘 네. 돼? 그래서 조금 되던데요.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한 1시간 뒤면 시원해지. 와서 끝났겠죠? 네. 야 빨리 내리고 와. 바람 쓰기가 단독으로 유전물질 가능성은 희박하고요. 얘가 도와줘야 얘는 복제를 할 수 있고 얘가 있어야 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무슨? 리보자임이라고 하는 뇌가 발견이 됐어. 리보자임은 지가 스스로가 복제를 한다. 단백질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복제를 할 수 있어. 그리고 얘가 촉매로서 역할도 해. 와우. 뭐냐 이 자식은? 대단한 녀석이고. 얘가 알고 봤더니 얘가 RNA였어. DNA만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RNA 상에서도 연기들 사이 수소 결합이 가능하거든. 입체적으로 구조가 틀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촉매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단백질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가 자기 복제도 가능해. 가만 그러면 처음에 원시 생명체는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였을 것이다라는 거야. RNA. RNA가 영어 약자가 뭐야? 그때 말했었는데. 리보 뉴클릭 엑시드. 리보스로 되어 있는 핵안의 산성 물질. 효소는 영어로 뭐라 그래? 몰라요. 엔자임이라고 불러. 아하. 엔자임? 잠깐만 자임? 자임? 어? 리보? 차이. 예. 합성어야. RNA와 효소의 합성어가 리보자임이야. 아, 책에 다 있어. 그러니까 최초는 유전물질로 RNA였을 거랬잖아. 근데 지금 생명체들은 유전물질로 뭘 갖고 있니? 그래, DNA를 갖고 있어. 아니 왜 DNA야? 지금은 구조적으로 얘가 훨씬 더 안정하잖아. 예. 그러니까 유전물질을 안정적으로 다음 세대로 넘겨주려면 좀 더 안정된 구조물이 필요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RNA에서 DNA.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은 얘한테 준 거고. 이해되냐? 네. 그럼 촉매로서 효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아. 네. 다양한 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백질로 주는 거라고. 아하. 그리고 자신은 DNA에 있는 유전 물질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DNA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설계도가 들어있고
이 설계도를 통해서 단백질을 만들 때 리보솜에게 단백질에 대한 정보, 설계도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냥 RNA가 된 거지. 처음에는 RNA 기반을 둔 생명체가 탄생했을 것이고 점점 RNA에서 단백질에 기반을 둔 생명체로부터 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DNA에 기반을 둔 생명체가 지구상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야. 그럼 봐봐. 원의 세포 대장균, 진의 세포, 사람 간세포, 둘 다 세포잖아. 네. 얘네와 얘네의 유전, 암호는 동일하다. ATGC를 쓰고 ATGC를 쓴다고. 네. 그러니까 이 대장균도 AAA라고 얘기하는 정보를 가지고 리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으로 번역이 돼. 우리도 AAA를 가지고 리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으로 번역해서 단백질을 만들어. 그러니까 얘도 이런 거 쓰고 얘도 이런 거 쓰고. 그래서 대장균하고 우리는 한 종으로부터. 공통 조상으로부터 분화된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야.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AAA를 리신으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리신. 아미노산의 한 이름이야. 이쿠. 알겠냐? 네. 그러니까 공통조상으로부터 왔다라는 증거가 바로 그거야. 모든 유전적으로 ATGC를 사용해서 암호화해서 사용을 하니까. 이해됐어? 그렇지 않은 생명체가 탄생하게 된다면 이제 혼란이 오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사실이 아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들을 우리는 배우는 거 아니야. 예. 또 세대가 지나면 그게 아니었고 이런 거였다 이렇게 또 그 세대의 사람들도 그걸 또 받아들여서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예. 그리고 과학은 끊임없이 발전한다. 변하는 거고 발전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게 과학이지. 수학이 과학이야? 네. 수학이 과학이냐? 아니요. 아니야. 수학은 그냥 약속이지. 그치? 네. 과학은 아니라고. 이래서 증명이 가능해야 되는 거고 언젠가는 변할 수도 있지. 절대 불변이 아니라는 얘기지. 가능성은 없는. 그래서 바뀐 게 하나 있잖아. 뭐요? 지구가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도는 거라고.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지동설이. 아니 지구가 중심이지. 태양이 우리 주변을 도는 거고. 근데 거기다 대놓고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뒀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였겠냐?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야. 증거를. 근데 천동설로 증명할 수 있는 자연현상들이 있었어. 근데 천동설이 증명하지 못하는 자연현상이 발견된 거야. 근데 그 천동설을 설명하지 못하는 자연현상은 지동설로도 설명이 가능했대. 그러니까 천동설을 설명할 수 있는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천동설을 설명하지 못하는 자연현상들도 지동설이라고 하는 이론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했대잖아. 그래도 죽을 때까지 지구는 돈다라고 그랬잖아. 갈릴레오 아니에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조그맣게 얘기하고 죽었대. 조그맣게요. 가리가리 아저씨. 야, 다윈이 생명체가 진화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어떻게 됐어? 원숭이로 보겠죠. 원숭이. 그래, 조롱받았잖아. 원숭이. 몸은 다윈인데 몸은 아니, 얼굴은 다윈인데 몸은 원숭이. 그렇게 조롱을 받았던 시절이야.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훨씬 더 생명체가 진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지금 우리가 습득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되면 그것을 이렇게 냉큼 받아들였던 시절은 아니었던 거야. 그 당시에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고정관념이라고 얘기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실이라고 믿는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예. 몰라. 그래서 외계인도 그래, 외계인. 어쨌거나 자, 원시 생명체에서 처음으로 지구상에 탄생했어. 이해돼? 네. 자, 우리는 진핵세포, 대장균은 원핵세포. 이런 두 종류의 세포가 누가 먼저 등장했겠니? 원. 원핵세포가 먼저 등장하지 않았을까?
왜? 단순하니까. 이렇게 세포막이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고 리보솜을 갖고 있고 벽도 갖고 있어서 자기 자신 보호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근데 진핵세포는 좀 많죠. 좀 많죠. 이렇게 세포막도 있고 유전 물질도 갖고 있고 리보솜도 있어서 효소 만들어서 스스로 살아가고 이것을 핵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다가 집어넣고 이동 통로 효과라는 소포체도 있고 분비 효과라는 골지체도 있고 세포호흡을 하는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소화를 담당하는 리소돔도 있고 물질 저장하는 에포도 있고 화산성을 하는 염록체도 가지고 있고 얘네들은 그러한 막구도가 없고 얘네들은 가지고 있고 그럼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복잡하게 만들어졌겠어? 간단하게 먼저 만들어졌겠어? 간단하게 먼저 만들어졌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옛날에 자동차 백밀러 있었을까? 아니요. 모르죠. 옛날에 자동차 이렇게 백밀러가 있었을까? 밀러하고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결국 거울을 하나씩 들고 다녔대더라. 아, 이렇게 이렇게 보려고. 그거 할때 그 보는 거야. 어? 그러니까 들고 다니는 게 불편하니까 여기다 이렇게 붙인 거지. 그러니까 점점 발달하기 시작한 거라고. 네. 그래서 원시 형태의 원핵세포로부터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진핵세포로 진화했을 것이다. 그럼 이 구조물에서 발견되지 않는 구조물을 이 원핵세포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라고 설명하면 오 그럴 수도 있겠네. 해, 소포체, 골지체, 미토, 염록체. 해, 소포체 이런 것들은 막지라솔로. 미토콘드리아 염록체는 세포 내 공생설로. 썰이기는 해. 근데 이거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가사는 아직까지 등장하지는 않았는데 자, 막지라솔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막 사슬이 이렇게. 봐봐. 얘가 유전물질이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 네. 중요한 물건은 금고에다 보관을 하듯이 얘도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던 거야. 잘못되면 엉뚱한 단백질을 만들어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다가 어디다가 만들려고 생각했냐면 봐봐. 세포막을 있잖아. 안으로 이렇게 잡아들여. 이렇게. 이쪽에서 세포막을 이렇게 잡아들여. 이쪽에서 잡아들이고 이쪽에서 이렇게 잡아들이고 세포막을 점점 안쪽으로 이렇게 잡아들이는 거야. 그러면서 세포막을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그래서 세포막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 물질은 어디에? 세포막이 안으로 들어온 이 구조물에 갇히게 되는 거지. 이게 막 함입설, 막 진화설이야. 세포막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만들어져. 그래서 핵막이 여기 바깥쪽 외막, 여기 안쪽 내막. 그래서 얘는 이중막을 띄고 있는 거야. 이해됐냐? 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핵막하고 이렇게 하고 만들어진 게 이게 바로 소포체. 소포체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만들어진 게 골지체. 그러면 소포체, 핵, 골지체 이런 것들은 세포막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야 라고 설명해. 증거는 글쎄요. 성분이 똑같아. 핵의 외막, 내막, 소포체, 골지체 다 하얀색이야. 그래요. 세포막의 성분은 똑같다고. 이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렇게 들어온 흔적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막 지나서 막 하면서 봐봐. 야 골지체에서 이렇게 주머니가 떨어져 나가고 세포막에 딱 붙잖아. 그죠? 야 성분이 다르면 이렇게 쉽게 소포가 세포막에 가서 들어갈 수 있겠냐? 힘들지. 성분이 똑같으니까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또 떨어져 나오는 식포가 만들어지고 리소좀에 가서 결합을 해갖고 여기 있는 이물질들을 분해하잖아. 네. 계속 세포막으로 소포가 가서 붙고 세포막이 계속 떨어져 나오고 이런 과정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이유는 막 성분이 똑같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게 막 지나설의 증거야. 성분이 똑같다고. 왜? 아, 졸았어? 조심해. 머리 깨져. 왜? 보온댄스한테 만든 거지. 조심해. 누가 내 명단 남기겠냐?
설마 내가 명절 넘기겠어? 아니 뻔히 죽을 때를 알고 내가 보내는데 이렇게 저문을 통해서 나가면은 쟤는 정신 내조가 돼갖고 다시 돌아올지 아니면은 기분이 상해서 그만둘지 이제 전투 인간이 되는 거지. 기계 인간이 되는 거지. 설마 그렇게 보내겠어? 어? 나도 자식 키우는 입장인데 아 줄 수 있잖아 저렇게 적당한 예시였다. 이게 졸잖아 내가 존다고 가서 뭐 때리기를 해 물어 뜯기를 해 뭘 하기를 해 피곤하면 줄 수 있는 거지 떠드는 것보단 낫지 왜 찔리지? 떠드는 것보단 낫잖아 쟤 조용히 그냥 조용히 자니까 그때 자는 건 좀 내가 고려해볼게 자는 건 명단을 안 넘기고 떠드는 거는 안 넘길게 기분만 상할 수 있지 도발. 알겠어? 네. 이게 막히는 소리야 이런 것들이 만들어 그럴듯해 있어 보이죠. 그럼 여기 있는 세포의 공생선 세포가 하나 들어가는 거. 자 여기 있는 얘는 네. 포도당이라고 하는 걸 섭취해 그래서 이 포도당을 좀 더 크게 그릴까? 얘가 포도당을 먹어서 이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꺼내 쓰는데 두 개밖에 못 꺼내 맞아. 이키야 얘는 이게 두 개밖에 못 꺼내 쓰는 거야 이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산소가 필요하죠. 아 근데 요 옆에 하나 조그만 놈이 어쩌시면 포도당을 먹고 이걸 깨갖고 손 두 개나 꺼냈어 와. 너도 아쉽게 난 두 개인데 싶긴 손은 두 개야? 그러니까 얘가 얘를 먹어 예? 없애려고 이렇게 먹은 거야 아, 질투 시간에 사는. 이해됐냐? 세포가 안에 이렇게 바꾸면서 이렇게 감싸갖고 들어온 거야 먹었어 야, 죽이려고 했는데 얘가 얘한테 에너지를 나눠줘 그 입장에서는 죽일 이유가 없잖아 와, 빵셔튼. 얘가 에너지를 얘한테 계속 공급해주는데 작은 애는 들어와서 보호받을 수 있잖아 네. 큰 애는 에너지를 받을 수 있잖아 네. 얘도 좋고 쟤도 먹힌 놈도 좋고 먹은 애도 좋고 먹힌 애도 좋잖아 네. 굳이 얘네들이 서로 따로 살 필요는 없지 같이 살자 그래서 혼자 살던 미토가 호기성 세균이 이 큰 세포로 집어삼켜서 이제 이 큰 세포랑 한 몸이 된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미토콘드리아다 라고 설명하는 거야 세포 내 공생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상리공생 관계를 이루면서 만들어진 구조물일 거야 라고 이해됐냐?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는 이 포도당을 찾아서 막 멀리 가야 돼 멀리 이동을 하면서 살아야 돼 포도당 근데 이 옆에 있는 놈이 얘는 멀리 안 가고 그냥 가만히 지가 앉아서 포도당을 막 만들어 얘는 포도당을 찾아서 막 이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자식도 먹어 이렇게 만들어 먹어 죽이려고 했는데 얘가 포도당 만들어서 얘를 주잖아 너무 좋다. 그럼 얘는 얘를 죽일 거냐? 아니요. 안 돼요. 얘는 포도당 찾아서 멀리 이동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 거잖아 네. 얘가 들어와갖고 여기서 포도당 비프를 만들고 이거 만들어서 막 주는데 포도당 좋지 얘는 얘를 보호해주고 얘는 포도당 만들어서 얘를 주고 그래서 혼자 광합성을 하면서 살아가냐 광합성 세균을 먹어서 이제 같이 살자 이렇게 된 거지 그게 뭐가 되었다? 영록체가 되었을 것이다 이해됐냐? 자, 요것만 먹은 애 호기성 세균만 먹은 애는 동물 세포로 발전했을 것이고 요것도 먹고 요것도 먹은 놈은 식물 세포로 발전했을 것이다 라는 거야 누가 먼저 들어왔을 것 같니? 글쎄요. 이거 먼저 잡아먹었을까? 이걸 먼저 잡아먹었을까? 글쎄요. 동식물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미토콘드리아가 있기 때문에 호기성 세균이 먼저 들어온 거고 나중에 광합성 세균이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집어삼킨 것이 아닐까. 썰이야 썰. 자, 막 지나설의 증거가 뭐라고? 성분이 다 똑같다고. 네. 자, 그럼 얘가 들어온 거고 얘가 들어온 거야. 세포라 공생설. 증거는 실제로 저기서 쓰는 증거는 돼야지. 쟤네들이 이중방인가요? 보기 어? 전에 얘를 볼 때 이중막이지. 네. 야, 미토코나 연극체 이중막이잖아. 외막, 예. 내막. 그지? 네. 내막이 노란색이다. 노란색. 여기는 외막과 내막이 흰색이잖아. 네. 근데 미토콘드리아 연극체의 내막은 노란색이야. 아니, 지금 하세요. 이게 뭐지? 이 세포가 만드는데 왜 여기만 노란 걸로 만들어? 그게 아니라 원래 노란 막을 갖고 있는 놈들을 먹은 거지. 아. 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외막은 이 세포막과 똑같지만 안쪽에 있는 내막은 노란색이라니까. 그렇게 들어온 흔적이야라고 설명하는 거야. 내막의 성분이 다르다는 거야. 여기는 생근 외막과 내막의 성분이 세포막과 같았고. 오, 그럴듯하잖아. 그렇네. 자, 또 하나. 자, 이 핵안에 들어있는 DNA는 빨간색이야. 선형. 선형의 DNA는 끝과 끝이 안 붙어 있어. 여기하고 여기 안 붙어 있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핵이 DNA를 갖고 있는 거야, DNA를. 근데 DNA가 어디도 있냐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근데 여기는 원형의 DNA, 파란색이야. 이 끝과 끝이 이렇게 붙어 있어. 아니, 이 빨간색의 DNA가 중요한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서 세포의 다른 공간에다가 분산 보관한 거라면, 여기도 빨간 DNA, 여기도 빨간 DNA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핵에만 들어있는 건 빨갛고 여기는 왜 파래? 그러니까 얘가 파란 걸 만든 게 아니라는 거야. 파란 걸 갖고 있는 놈을 먹은 거지. 그런. 그럴듯하잖아. 이해되냐? 네. 근데 이 파란 게, 노란 게 뭔가? 원핵세포의 세포막이 노래. 얘들 갖고 있는 게 파랗고 얘는 빨갛고. 이해되냐? 네. 자, 또 하나. 이 뒤에 얘가 이제 세포니까 리보솜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 리보솜이 얘는 80짜리를 갖고 있어. 80짜리. 여기 안에도 리보솜이 있거든. 미토콘드리아하고 영목체가 갖고 있는 리보솜은 70짜리야. 왜 여기는 세포질은 리보솜을 80짜리를 만들고 왜 여기는 70짜리를 만들었을까? 그렇게 다르게 만들 이유가 없어. 그치? 70짜리를 갖고 있는 애들을 먹은 거지. 그러니까 요 안에는 70짜리가 들어있는 거고 얘는 80짜리를 갖고 있는 거야. 70짜리가 원핵세포가 갖고 있는 게 70짜리다. 진핵세포가 갖고 있는 게 80짜리고. 노란 막에 파란 DNA에 70짜리 리보솜을 갖고 있는 애들을 먹은 결과 만들어진 구조물이야 라고 설명한 게 세포는 공생설. 불뜻해. 이해되냐? 네. 그래서 단순한 형태의 이러한 원핵세포가 복잡한 형태의 진핵세포로 이렇게 발전했을 것이다 라고 진화설에서는 얘기를 해. 그 내용이 거기 나와 있는 그 8페이지에 있는 그림과 그에 대한 설명을 한 거야. 이해되냐? 네. 이렇게 연목체가 조금 크네요. 5마이크로미터, 10마이크로미터, 1마이크로미터, 10마이크로미터. 세균의 크기랑 비슷하잖아. 미토콘드리아가 연목체의 크기는 세균의 크기랑 비슷해. 혹시 지금 생겨진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원핵생물 전혀 만들어지고 원핵세포였다가 이제 진핵세포로 이제 점점 발전했을 것이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얘네들이
다 혼자서 생활을 했대. 운동기구도 가지고 있고 물질을 먹고 그것을 분해해서 또 살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돈도 벌고 혼자 살면 혼자 다 해야 되잖아. 밤이 되면 심심하고 쓸쓸하고. 왜? 혼자 살면 세포잖아요. 아니 얘 혼자 살고 있잖아. 뇌 없잖아요. 너 혼자 살면 전뇌 있는데요. 아니 쟤뇌 없잖아요. 아까 너 혼자 살면 쓸쓸하겠어 안 쓸쓸하겠어? 혼자 사는데 핸드폰만 있으면 혼자 오케이. 혼자 핸드폰만 있으면 오케이. 없으면 슬플 것 같아. 심심할 거 아니야. 대화상대 없고 벽 보고 대화해. 어? 거울 보고 말하자. 그러니까 이제 모여 살기 시작한 거야. 모여서 네? 쟤뇌 없지 않아요? 모여서 살자. 명단 내가 안 넘긴다 그랬지 취소. 너 넘긴다 너. 안돼. 혼자 단독으로 생활하던 애들이 모여 사는 형태를 군체라고 그래. 군체. 모여 사는 거야. 각각 자신의 역할들을 다 혼자 하면서 다 살아. 군체로 살고 있었는데 여기 싸웠어 둘이. 에이씨 안 살아. 내가 이런 집 구석에서 살아봐. 나와. 떨어져 나와서 군체로 살다가 떨어져 나와도 단독 생활이 가능해. 그럼 얘는 또 다른 애들이랑 또 모여서 또 군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 이해되냐?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어떤 애를 또 이제 받아들였다라고 치자. 이제 넷이 사는 거지. 나한테 번거로워. 뭐가 번거롭냐면 포식자가 이쪽에서 이렇게 와. 그럼 얘네들 운동기관을 다 가지고 있잖아. 동시에 운동기관들이 헤엄털 운동을 하면 얘도 헤엄털, 얘도 헤엄털, 얘도 헤엄털, 얘도 헤엄털 운동을 하면 얘는 못 가요. 얼마나 얼마나 가요? 사요 그제? 아이고. 이해되냐? 네. 합의를 하는 거지. 운동기관 니네만 갖고 있어. 대신 니네가 하는 역할 하나를 날 줘. 일들을 분업화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포식자가 오면 얘네들이 또 겁내게 작동해갖고 이렇게 도망갈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쪽에만 이제 운동 능력, 기능에만 치중하고 여기서 얘네가 하던 뭐 소화 기능을 얘를 주는 거고 호흡 기능을 뭐 얘를 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운동을 하는 대신에 운동을 안 하는 대신 다른 역할들을 하는 일을 나눠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둘이 싸웠어. 우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나오면 모두 못 움직이잖아. 운동 능력은 얘한테 줘버렸는데 어쩔 수 없어. 싸워도 단독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사는 이제 공동체가 된 거야. 아하. 그러니까 혼자 살던 단독 생활을 하는 단세포 생물이 여러 세포들이 모여서 기능을 분업화하면서 살아가는 다세포 생물로 진화했을 것이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 군체로 살아가는 녹조류가 지금 있어. 볼복스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녹조류인데 얘네들은 여러 개들이 이렇게 하고 모여서 하나의 군체를 이루면서 살고 각자가 다 단속 생활이 다 가능해. 근데 이걸 기능을 나눠서 하다 보면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래 얘네들 전부 다 혼자서도 전부 다 개개인적으로 각각 단독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서 이렇게 혼자 살던 애가 뭘 살게 되고 기능을 분업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개의 세포로 된 개체, 다세포 생물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이 속도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생식 세포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그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처음 만들어진 단세포 생물로부터 지금의 다세포 생물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오게 된 것일 것이다. 이랬을 것이다. 몰라. 계속 거기
다세포 생물의 진핵생물이 이런 식으로 이해됐냐? 그림 있지? 혈관을 가진 단세포 진핵생물 혼자 살고 있다가 다섯 세포들이 모여서는 균체를 만들고 균형을 일으켜갖고 세포 종들 속이 빈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일부 세포가 생식을 감당하는 세포로 이렇게 분화되고 세포들이 접혀 들어가면서 조직, 기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을 것이다. 됐어? 그래서 다세포 생물이 이렇게 지구상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원시 지구에서 이렇게 지금 다세포 생물들이 이해됐냐? 이 흐름 이러해서 다세포 생물이 지구상에 출현하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지. 또 하나 얘네들은 원시 생물체. 원시 생명체가 어디서 탄생했을 것을 본다고? 원시 바다에서. 원시 바다에서는 생명체가 이제 탄생하게 된 거지. 쟤 뭐해 먹고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두 가지 방식이 있지. 있는 거, 뺏기. 먹으면서 살아가는 정도, 영양, 생물일 것이다. 양분을 스스로 만들면서 살아가는 독립, 영양, 생물이었을 것이다. 또 에너지를 얻는 방법, 산소를 이용한 산소 호흡으로 살았을 거고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무산소 호흡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꺼내쓰면서 살았을 것이다. 영양 방식과 세포의 방식이 어땠을 것이냐 이거지. 자, 얘 어떻게 살았을까? 이 생명체는 독립 영양을 했을까? 전속 영양을 했을까? 만들어서 썼을까? 아니면 주변에 있는 걸 먹이로 섭취하면서 살았을까? 자, 하늘에서 막 아미노산 막 이런 먹을 것들이 막 떨어져. 뭐 이렇게 많아. 겁내게 많아 물속에. 그리고 이제 화학발전소에서 막 단백질 좀 많아. 주변에 먹을 게 겁내게 많아. 예. 유기물들이. 굳이 힘들게 뭘 만들어. 주변에 있는 거 그냥 먹으면서 살아가면 되지. 그래서 처음에 등장한 얘네들은 정성 영양을 했을 거야. 정성 영양. 기존의 유기물을 먹이로 섭취하면서. 그럼 그 먹이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어떻게 꺼냈으면서 살았을까? 산소를 했을까? 무산소를 했을까? 자, 산소 에너지가 이만큼이나 나오잖아. 얘는 고작 그냥 2개밖에 안 나오잖아. 이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 그래도 무산소 뺐지 않을까요? 무산소. 산소 근데 산소가 그 옛날에는 산소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유기물을 섭취하고 그 유기물 속에 들어있는 걸 무산소 호흡으로 에너지를 꺼냈으면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이렇게 종속영양하는 무산소 호흡을 하는 생명체들이 점점 개체수가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지. 지구는 자꾸 식어감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떨어지는 유기물도 줄어들고 이것들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그 많던 유기물이 없어. 그래 점점 유기물이 감소하기 시작했을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종속영양, 무산소호흡을 하는 생명체들의 개체수 증가로 인해서 이 원시 바다에는 그 많던 유기물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무산소호흡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아지는 그런 풍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제 먹을 게 별로 없어. 만들어져서 떨어지는 것도 적어. 거의 잘 안 만들어요. 그럼 살려야 돼. 만들어 먹어야지. 만들어야지 내가. 이해됐냐?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생명체 중에 어떤 놈이 미터분들. 그들이 만들어진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비대에너지를 흡수해서 이제는 스스로가 양분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독립 영양 생물이 이 무산소라는 정성량의 생물 이후에 등장하게 되었을 것이다. 만들어야 살아가니까. 이해됐냐? 만드는 것을 비대에너지를 이용해서 살아가는 광합성이라고 하는 반응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비대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해되냐? 네. 이렇게 독립영양 생명체, 즉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을 스스로 만들면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 그로 인해서 얘들로 인해서 이제는 다시 원시 바다에 유기물들이 많아지게 되겠지. 합성하면서 살아가는 애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지구상의 유기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다시 얘들로 인해서. 이해됐어? 네.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광합성을 통해서 주사는 이제 산소 또한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거지. 유기물이 많아지고 그 산소도 많아지게 되고 이런 환경으로 또 바뀌었을 것이다라는 거야. 양분을 먹고 살던 어떤 애가 저희가 얘네들이 만들어준 요 유기물들을 맛있다. 이용하려고 이렇게 온 거지. 유기물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산소가 얘를 죽여. 이 뭐지? 얘는 이게 뭔지 몰라. 이게 뭔지 모르지 몰라. 얘는 그냥 먹을 거에만 눈이 돌아가서. 그래갖고 산소와 막 공격하는 것도 몰라. 다음. 쳤다. 야, 누구 들어왔어? 또? 들어와. 둘. 누구야? 재준아 나 사이트 얘 온라인 한다고 했더니 안 들어왔네? 성주 왔어요? 왔어. 근데 온라인 한다고 니시? 했는데? A. 니시? 이방